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하면서 절대 조심해야 할 말투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한다는 건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힘들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무슨 페스티벌이나 뭐 파티로 비유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걸 볼 때 힘들다는데 모두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될 말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 윗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윗사람을 이겨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이제 철학자 그라시안이 윗사람을 이기려 드는 건 멍청하며 위험한 짓이다 라고 책에서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조차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조차 예나 지금이나 직장 상사는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런 직장 상사가 좋아하지 않죠. 부하 직원이 우월감을 느끼는 꼴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직장 상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추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내가 컨펌 받아야 될 A안하고 B안이 있어요. 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B안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B안으로 이제 진행해야지 이게 일이 이제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새로 부장이 왔어요. 자꾸 A로 한다고 이제 우겨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전문가인 김 과장, 나는 어떻게 새로운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서 A안을 주장하는 부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일 최악은 뭔가 하면요. 부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셔서 그렇게 판단하시는데요. 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부장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것 봐라. 처음부터 김 과장에게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주지는 않더라도 이제 A를 주장하는 이제 김 부장 얘기를 듣고 나서 B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김 부장이 기분 나쁠 수 있죠. 자기 의견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그거 안 돼요 라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이제 뭘 모르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상사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차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단 김 부장이 멋모르고 계속 주장하는 거를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하면서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김 부장은 자기가 처음 왔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때 팀원들의 반응을 굉장히 촉각을 세운다고요. 그게 자격지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모르는 상태로 와 있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직원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 잘 알아요. 그럴수록 신중하게 듣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상대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려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장님 말씀대로 A안이 참 좋은데 A안에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B안으로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따로 가서 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리스크를 검토해 봤는데 그걸 보완하려면 B안에 이런 면이 더 유리한데 이쪽으로 검토해 볼까요, 부장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안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허락받는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B안이 직장 상사가 주장하는 A안을 반대해서 내가 내놓은 안이 아니라 그가 제안하고 지시한 걸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자기 의견을 대놓고 반대하는 후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제대로 B안이 결정나서 그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목표는 B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직장 상사를 적으로 돌려 세우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자기 어필하는 건 중요한데요. 여기서 균형을 참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상대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는 어필인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어필인지 이거 구별 못하면요. 내 말에 내가 발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 얘기를 내가 할 때 상대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나한테 또 김 과장이에요. 직속 상관인 김 팀장한테 이제 그 위에 있는 김 부장하고의 친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이랑 동문이라서 친해요. 골프도 지난번에 같이 쳤어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낀, 그러니까 나와 김 부장 사이에 낀 김 팀장한테 도움이 될까요? 좋아할까요? 내 후배가 내 직장 상사랑 나 빼고 친하다는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야, 너 진짜 부럽고 대단하다. 이러겠어요? 그냥 비호감 되는 거예요. 어디서 윗사람하고 친하다고 자랑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 과장이 그 얘기를 그 김 팀장이 아닌 그 후배들 김대리나 김주임한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과장은 부장하고도 친하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질투가 아니고 이런 뉘앙스를 센스 있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내가 했을 때 저 사람이 질투할까? 이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인맥이 아닌 돈 문제도 자기 자랑으로 흐르면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대박나서 차 새로 뽑았다. 이렇게 회사 동료들한테 말하는 거 질투 불러일으킵니다.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차를 뽑고 싶진 않았는데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차를 새로 살 수밖에 없었어. 할부금 낼 일이 참 걱정이야. 이래버리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보다 좋은 차 보란듯이 타고 다니는 거기다 자랑까지 하는 후배 대개의 경우는 이제 고깝게 보입니다. 아파트값 오른 거, 땅값 오른 거 이런 거 혼자 식구들하고만 좋아하고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더 심한 건 남이 자랑할 때 자기 자랑으로 탁 뺏어오는 거 이거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료가 이제 막 신났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휴가 때 괌에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동료가 얘기했어요. 후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좋겠다. 그래. 역시 해외여행은 미리부터 기대하는 게 맛이지. 준비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해 주면서 막 같이 들떠줘야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선배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괌 내가 한 3번 가봤는데 괌 좋지. 근데 난 이번에는 이제 발리 가려고. 발리가 괌보다 이런 게 더 좋다고 그래서 나 괌보단 발리 가려고. 이래 버리면 이제 결국 자기 자랑으로 남이 신나고 얘기하는 거 자기 자랑으로 확 이제 채갖고 오는 거잖아요. 비호감의 끝판왕 됩니다. 절대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3번째. 속마음을 다 보이지 마세요. 난 솔직해. 나 원래 투명해. 사회생활 하면서 이거 자랑 아닙니다. 솔직한 건 좋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져서. 저도 사실 솔직해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솔직한 캐릭터가 자신한테 약점이 되지는 않을 만큼 조절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속마음 중에서 어떤 나의 욕망을 드러낼 때 사회에서는 남에게 좋은 이미지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이번에 기획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옮겨 탈 거야. 그랬다고 쳐요. 자기 욕망을 막 서슴없이 딱 드러낸 거예요. 동료들한테. 그 기획팀이 그 회사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부서고 이제 김 과장님 내가 그거를 갖다 막 드러냈어요. 그럼 다들 그래요. 기획팀 가는 건 너무 응원합니다. 뭐 이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부려먹는 너 기획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려먹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질투하는 동료는 이제 김 과장에 대한 험담을 은연중 기획팀장한테 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은 그래서 속마음과 특히 나의 욕망은 숨기는 게 쓸데없는 허들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직을 하고 싶거나 전배를 가고 싶거나 그렇다면 자기 혼자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만들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가장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요, 사회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말투 몇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혹시 내가 이런 습관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습관들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서 지혜롭고 아주 건강한 직장생활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